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식량위기는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량 공급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불가한 상황이며 GM 작물은 유전자에서 이득이 되는 것을 다른 생물체에게 삽입하여 변형시킨 작물입니다. 반대측은 GMO를 생산량의 증가의 불확실성, 취약계층의 대기업 의존도 증가, 환경적 악영향, 그리고 GM 오염 등을 이유로 식량위기를 위한 GMO 기술의 활용을 반대합니다. 첫째, GMO로 인한 생산량 증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16년 10월 뉴욕타임즈는 지난 20년간 GMO 생산국인 미국과 캐나다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서유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언론 매체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GMO는 다국적 기업의 식량 혹은 기술 독점으로 이어져 식량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GMO 종자는 일반 종자에 비하여 1.5배 비싸고 사용은 1회로 제한됩니다. 제초제 또한 같은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일반 종자와 비료도 부담스러운 개도국과 농부들의 입장에서 GMO 종자와 제초제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다국적 기업의 독점은 취약계층들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기업에 의존하게 하여 종자나 제초제 가격을 올리는 등 기업의 횡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GMO의 사용은 단기적, 장기적인 환경 문제를 야기합니다. 2013년 5월 네이처는 지금까지 18개국에서 총 24종의 글리포세이드 내성 잡초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며 PNAS는 2014년 10월 GM 옥수수의 저항성을 지닌 뿌리벌레가 3.6년을 주기로 독소의 내성을 가지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IRAC는 미국 농부 중 49%가 슈퍼잡초 경험이 있다 답했으며 2011년보다 34% 증가된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GMO의 내성을 가진 해충과 잡초가 늘어나게 된다면 제초제의 사용량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제초제 중에서는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제품이 전체 미국 시장의 25%를 차지합니다. 해당 제품은 글리포세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질은 2015년 IRAC가 EA 등급의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몬산토의 제초제가 암의 발병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피해자들에게 44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GM 동물과 작물은 GM 오염의 우려가 커 안전한 식량의 확보가 어렵게 합니다. 최근 개발된 GM 연어는 3배탭 염색체를 보유해 생식이 불가하다고 알려져 있어 GM 오염의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EAC에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 이상의 GM 연어는 야생에서 생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GM 종자는 생산량의 증가가 확실하지 않으며 다국적 기업의 독점이 우려되고 GM 오염을 포함한 단기적, 장기적인 환경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토론에서 찬성측을 맡은 토론팀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GMO란 생물체 유전자 중 유용한 것은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게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뜻합니다. 두 번째, 식량 위기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식량을 공급받거나 접근이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 상태나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뜻합니다. 식량 위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2021년 53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2억 명이 IPC 단계 중 3단계 위기 수준에 해당하는 불안정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WFP는 또한 이 식량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 국제 분쟁, 기후 위기, 코로나19 등의 건강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식량 위기는 전 세계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는 이런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 번째, GM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하여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네이처 과학 학술지에 발간된 한 논문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식물의 면역 체계를 유지 및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인 살리실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GMO 기술을 통해 살리실산을 억제하는 다양한 유전자를 변형시켜 식물의 면역 체계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과 중국의 국제공동연구진의 네이처 과학 학술지의 논문에 따르면 FTO 단백질을 벼와 감자 작물에 첨가하면 훨씬 더 크게 성장한 것은 물론 더 긴 뿌리 시스템을 이용해 가뭄에
더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이 두 사례를 보면 GM 기술의 적극적 활용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작물을 키워내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GM 기술의 적극적 활용은 생산성을 증가시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SAA에 따르면 1996년 이후 20년간 GMO 덕분에 세계적으로 평균 농작물 수확량이 22%나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일반 작물 대비 20%에서 30%까지 생산성 증진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남진 전북대 작물생명과학과 교수는 식량의 생산성은 작물의 유전성과 재배 기술, 안전, 자연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며 식량 생산 연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GM 기술은 바이오 레미데이션 등의 GM 기술은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GMO의 안전성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를 시판 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여 승인하고 있고 시판 후에도 계속적인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제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GM 식품은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인체의 건강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GM 식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체 식물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GM 식물,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산리실산을 좀 더 증가한 이 면역성을 답변 증가시킨. 감사합니다. 네. 혹시 상용화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미 제시한 자료로서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굉장히 비싸고 일반 농민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생산량의 증가가 있어서 식량 위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 측이 입론에서도 제시해 드린 뉴욕타임즈의 자료 그리고 P&A 2019년 P&AS에 따르면 지금까지 GMO 생산량이 실제 농업 현장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GMO 안전성 평가 제도의 고찰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GMO에 대한 연구는 GRAS 원칙을 기반으로 연구 중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GRAS의 원칙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GRAS 원칙은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한다입니다. 이렇게 이 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과연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GRAS의 원칙을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 봤을 때 다양한 기관에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이 다양한 기관이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여러 교류를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안전성 평가가 한쪽에서 유해하다는 증거가 나오면 어떤 기관에서도 이것을 이제 유통하지 않는다. 즉 유통되고 있는 식품 관련해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전성 검사가 급성 독판정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안전성 검사가 급성 독판정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급성 독판정이요? 네, 따라서 이런 판정만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릅니다. GM 식물 또는 여기에서 얻어진 식량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것이 여러 해에 거쳐서 사람들에게 소비가 될 텐데 이런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안전성 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몬산토사에게 피해자들이 440억 원의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재판 결과로 보았을 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NYT 기사에 따른 이제 결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멘산토 이제 CTO 같은 경우에는 이 NYT 기사도 그렇고 생산성 증진을 부진시키는 자료만 골랐다면서 여전히 이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고 재판 같은 경우에도 상소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단순히 이게 바람성을 인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2012년 그리고 2015년 프랑스 법원에서도 똑같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3.6년의 주기를 뿌릴 벌레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 검사를 거치고 그리고 오랜 기간 걸린다는 것을 오랜 기간 걸린다고 해줬는데 맞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입론에서 오랜 기간 안전성 검사를 거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네, 일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인정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워싱턴 대학의 좋은 교수에 따르면 이 GMO가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10년의 시간이 걸리고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듯 뿌리벌레는 3.6년의 주기를 지나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다른 농민이 입을 피해는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찬성 측은 반대 측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식량 위기에 대한 시급성 문제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식량 위기가 생산성만을 이제 이유로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진행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의 책에 의하면 현재에도 2배 넘는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대 측에서 식량 분배, 즉 식량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식량 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의 재분배보다는 식량의 재분배로 다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 기술 같은 경우는 식량 재분배에 있어도 굉장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논 GMO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 논 GMO 식품이 소비자에게 훨씬 이제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논 GMO가 선호되는 형상을 이제 살펴봤을 때, 이 GM 작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GMO 작물보다 다른 일반 소비자들과 비교했을 때 더 선호되지 않고 이것은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빈곤층에게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질보다는 당장의 가격을 더 우선해야 합니다. GM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적인 측면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재배 비용을 상당히 줄임으로써 가격적으로도 이제 우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초제와 종자의 가격을 고려했을 예, 때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네, GM 작물이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빈곤층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고려하지 않으신 인론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측 같은 경우에는 NYT 즉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생산성 증진에 대해서 이제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생산성 증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선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몬산토사의 CTO가 NYT가 생산성 부진을 보여주는 자료만을 선택적으로 취사해서 보도하였다라고 하면서 논쟁을 여전히 가속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판정되어 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인용하신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 전통적 재배 기술보다 이제 더 많은 생산량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저 통계적인 자료인지 혹은 어떤 실험을 거친 자료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2016년 10월 뉴욕타임즈의 자료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통적 재배를 따른 이제 농장 그리고 그저 GM 작물을 재배한 농장의 통계적인 자료만 해석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인정하진 않으시지만 제대로 규명하지는 못하시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자료가 아닌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인의 영향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변이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라는 언론 매체에 이제 간접적으로 소개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논문이나 보고서보다 변인 통제나 객관적인 시선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입맛으로 이제 다시 보도할지는 그들의 이제 선택적인 시사 능력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글리포세이트의 바람성에 대해서도 인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성이 유럽 화학청에서는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나타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IRAC가 훨씬 더 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큰 기관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각자 다른 국제기구에서 각자 다른 의견을 낼 시에
이것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럽 화학청이 단순히 이제 작은 어떤 개인적인 사기관도 아니고 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꽤 신뢰성,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고 이렇게 논쟁이 가속되고 있는 자료에 있어서 바람성을 그저 인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또 WTO 같은 경우에는 식품 섭취를 인한 발암 효과는 아직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이제 아직도 논쟁이 가속되고 있는 주제를 글리포세이트가 단순히 발암성이 이제 있다는 주제로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사용되는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예로 들어가면서 단순히 이제 GMO의 안정성을 평가하시는 것은 단편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글리포세이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지 않다라고 규명하기엔 이르다라고 하셨는데 같은 논리대로라면 글리포세이드를 안전하다라고 규명하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 쓰는 것 또한 모순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제품이라면 안정성을 먼저 확증한 다음에 써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측께서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통계 자료에 대해서 다른 원인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뉴욕타임즈라는 큰 언론사, 즉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표한 자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빈곤층은 지금 질보다는 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찬성 측 그리고 반대 측 둘 다 식량 위기는 안전한 식량이 보급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지 않은 식량이 보급된다면 그것 또한 식량 위기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GM 종자는 1.5배 더 비싸고 또 제초제 또한 같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몬산토는 현재 지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세 배 이상 제초제의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아 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량의 재분배가 이런 면에서 식량의 재분배에 있어서 GMO가 굉장히 이득이 된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교차조사에서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정말 GMO가 안전하다면 슈퍼 잡초나 또는 이제 슈퍼 해충, 즉 내성을 가진 해충 또는 잡초가 발생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드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았고요. 또 생산량의 증가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또는 언론사의 입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찬성 측께서 제시하셨다시피 생산량의 증가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체 식물에 관해서는 이제 상용화가 된 사례가 없으며 이것이 상용화 됐다 하더라도 가격이 높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개도국 또는 가난한 농부들에게 돌아갈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식량 위기 같은 경우에 반대측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이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식량 위기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식량 배분에 대해서 이제 GM 작물이 찬성 측은 식량 배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GM 작물이 이와 관련해서 재배할 수 있는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논 GMO 작물이 선호되는 현상을 보았을 때 GM 작물이 빈곤층에게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또한 이제 반대측이 주로 인용한 NYT 기사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인 취사가 일어날 수 있다. 즉 이제 정보의 객관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근거로 이제 논문이나 실험적인 근거가 더 필요함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식물이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이제 교차 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반대측이 저희가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산리실산 호르몬 이것은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 결과는 2022년에 논문에 따른 것입니다. 꽤 최근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을 평가했을 때 오히려 식량 위기,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식물 재배는 충분히 가능하다. 또 이제 가격 측면 같은 경우에도 찬성측과 반대측이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 GM 이제 반대측 같은 경우에는 GM 종자를 비싸게 다국적 기업이 팔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농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았지만 찬성측 같은 경우에는 농진청,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농진청을 예시로 들자면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 같은 경우, 또 농업생명공학 육성 증정기 계획 등을 통해서 국가 주도의 GM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GM 작물을 개발하는 것, 또 이제 안정성 평가를 하는 것, 또 국내용의 육종을 개발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적으로도 정부 주도의 또 국제 기구 주도의 GM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독점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국제 기구의 원조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글리포세이트의 바람성 같은 문제, 특히 재판 결과를 많이 가져와 주셨는데 재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글리포세이트가 국제기구, 특히 유럽화학청 같은 경우에도 바람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도 나왔고 식품 섭취로 인해서 앞서 이제 출처를 잘못 밝혔습니다만은 유엔의 이제 FAO 같은 경우는 식품 섭취를 통한 바람성 결과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라는 증거를 이제 가져온 자료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는 근거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리포세트라는 제초제 사용과 GMO 작물의 안정성을 평가했을 때 제초제 저항성 작물이 제초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글리포세트의 바람성이 GMO의 안정성 평가 증거가 될 수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상으로 반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측의 입론에서 GMO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제초제 사용에 따라서 글리포세이트의 내성이 생긴 잡초가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내성 벌레도 생긴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입론에서 제초제 사용이 증가하는 현황에 대한 자료는 아직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다른 성분은 또 다른 제초제나 살충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글리포세이트나 다른 그 독성 성분들은 다른 제초제나 GM 작물이 아닌 살충제에 뿌릴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글리포세이드는 라운드업 제초제에 활용되고 다른 기업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독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초제는 GM 작물이 아니라 다른 식물이나 작물에도 훨씬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GM 작물에만 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GMO에서 다국적 기업이 독점을 해서 식량 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독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나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이를 GMO 기술을 좀 더 상용화시키고 적극적인 활용을 함으로써 또 이 재분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정부 주도의 GM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면 찬성 측에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부 주도라는 것은 정부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개도국 같은 그렇게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은 그렇다면 더욱 더 GM 기술의 발전이 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국제기구나 그런 다른 개도국의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좀 더 GM 기술을 개도국에 지원한다면 이건 식량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3.6년 주기로 독성의 내성을 가진 벌레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 토론자님께서는 GMO 기술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GM도 현재 개발되고 있다는 것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르면 지금 현재 출현하고 있는 내성 벌레나 그런 지금 제초제 독성에 대한 내성을 가진 잡초들은 지금도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으므로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이 내성 잡초나 내성 벌레도 또 다른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산량이 저희가 증가하는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살리실산 호르몬 관련해서 여기에 관한 GM 기술을 쓰면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시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번 토론자님께서 만약에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가격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은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겁니까? 네, 기후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엄청난 투자료가 들었을 것이고, 또한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다시피 GM 작물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돈이 안 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라운드업 제초제가 사용된 이후 어떻게 혹시 제초제가 어떻게 살포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제초제 GM 제초제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무분별하게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해서 대량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초제의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찬성 측께서 계속 꾸준하게 저희가 다른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다른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를 포함한 4개의 대학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글리포세이드 제초제 저항성을 갖춘 유전공학 콩을 재배하는 농민은 제초제를 28% 더 많이 사용했다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초제의 사용량을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가 계속 슈퍼 잡초나 슈퍼 해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해결이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찬성 측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그 GM 기술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앞선 교차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뿌리벌레가 진화하는 시기는 3.6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빈 시간 동안에 아무도 농부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제초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GM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 전에는 살충제와 제초제를 동반하여 사용하는데요. GM 옥수수 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살충제 양이 그만큼 적어지고 제초제 양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 측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초제의 양은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리포세이드 얘기를 해주실 때 각자 그 기관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저희 측에서도 생산성에 대한 자료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의 경우 각자 기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M 작물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빈곤층을 타겟으로 하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기후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네, 모릅니다. 네, 근데 상용화가 됐다는 것은 가격이 일단 측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쭉 해드렸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연구 결과가 있었으면 가격이 그에 맞게 더 높게 책정이 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께서는 GM 작물이 빈곤층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이유가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식물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빈곤층에게 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측에서 조사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따르면 전체
전체 작물 생산량의 55%만이 인류에게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공급이 되고 36%는 가축의 먹이에게 돌아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36%가 가축에 간다는 것은 가축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있는 선진국에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개도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정부 주도의 GM 기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 교차조사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도국은 정부 주도의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에도 식량 생산량이 인류의 2배를 부양할 수 있는 만큼 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도국의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반대 측에서는 식량 위기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또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지금 논 GMO 음식이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게 더 선호되는 결과를 보아 GMO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GM 식품의 가격은 낮아져서 빈곤층이 오히려 GM 식품을 더 잘 사용해서 빈곤층에게 이게 GMO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활용이 빈곤층에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요.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 다른 입증된 각 기관들에서 이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에 대한 입증성은 아직 기관마다 모두 다르므로 이는 정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지금 저희가 입론에서 말했던 살리실산 호르몬을 억제하는 유전자 변형 기술이 상용화되고 적극적인 활용이 된다면 이는 가격이 높아져서 농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간다고 하셨는데, 이는 오히려 지금 입증된 결과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확신은 반대 측의 그저 생각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측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측에서는 두 가지의 모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GMO가 어떤 개도국들이나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그거는 이제 기후변화 대체 식물을 통해서 어떤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점과 모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GM 종자 또한 어떤 과학적인 연구가 들어갔고 그러한 기술이 새로 개발됐기 때문에 일반 종자보다 1.5배나 비싸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렇게 기후변화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이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정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 주도의 GM 기술의 경우 이제 개도국들은 그런 정부적인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국제기구가 어떤 지원을 할 경우 지금 현재도 인류의 2배를 부양할 식량이 남아있고 3분의 1이 버려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풍족한 상황에서도 국제적인 기구의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GM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프리카와 같은 경우에는 GM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패라든지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만들어져서 빈곤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반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계속해서 기후변화 대체 식물이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라서 2022년 연구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미래의 얘기가 아닌 현재의 얘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미래의 얘기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용화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 작물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가격이 책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상용화됐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찬성층 같은 경우에는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GM 기술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편리식선을 억제하는 다양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식물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식품의약처 같은 경우에도 GMO를 시판 전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승인하고 시판 후에도 계속적인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이미 이제 급성 독만을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성이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EU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교차 검증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엄격한 안정성 평가가 여러 기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유해성이 발견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이제 자료를 인용하자면 이때까지 판매되고 유통된 GMO 중 인체에 해를 끼치는 식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WTO 같은 경우에도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정성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봅니다. 또 반대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성층의 주장이 계속 모순되었다고 밝히면서 글리포세이트라든지 생산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줬는데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반대측과 찬성측이 상반되는 자료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찬성 측이 가져온 근거 같은 경우에는 ISA의 이제 객관적인 이제 자료, 실험 자료도 이제 포함함을 반대로 이제 반대측 같은 경우에는 NYT를 통한 이제 좀 변형된 자료를 가져왔다.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측 같은 경우에는 글리포세이트를 계속 강조하면서 또 다국적인 기업을 강조하면서 글리포세이트 즉 라운드업의 제초제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이것이 곧 이제 GMO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은 이제 GMO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정보 주도와 국제기구의 원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적극적 활용이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밝힐 때 국제주기의 원조가 충분히 필요하다. 이것이 밝혀질 수 있다면 이제 생산성에 대한 근거로 바람직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식량 가격을 줄이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GM 작물 같은 경우에는 재배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또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농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찬성 측의 최종 결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반대 측은 GMO를 생산량 증가의 불확실성, 그리고 취약계층의 대기업 의존도 증가, 환경적 악영향, 그리고 GM 오염 등을 이유로 식량 위기를 위한 GMO 기술의 활용을 반대합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는 지속적으로 NYT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반박을 해주시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PNAS에서 발표한 2019년 자료를 통해서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선진국에서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더 많이 살 수 있다. 가격이 내려가서 개도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순히 선진국이 먹기 싫어서 개도국한테 넘긴다는 거는 선진국의 이기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전하다라는 증거도 불확실하다라는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격이 살리살산에 대한 호르몬이 들어간 GM 작물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반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산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입증되지 않은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살리살산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연구 결과가 2022년 자료이고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찬성 측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식량 위기와 기후 변화는 위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또한 모순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2차 교차조사에서
질문을 했던 슈퍼 해충과 잡초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농부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개도국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자료에 따르면 55%만이 인류의 식량으로 쓰이고 있고 36%가 가축의 먹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36% 즉 36%가 가축의 먹이로 쓰인다는 것은 가축을 소비할 수 있는 선진국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